오늘 막 들어온 경제 뉴스를 따끈따끈하게 전해드리는 가짜분 경제 시간입니다. 한국경제TV의 신인규 기자, 연합인포맥스의 정지서 기자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먼저 첫 소식은 우리 정지서 네. 기자님이네요. TSMC가 코스피를 살렸다. 이건 무슨 소리입니까? 네, 연초 이후에 좀 국내 증시가 주춤했잖아요. 예. 근데 이제 지난 주말을 앞두고 좀 상승 마감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대만의 삼성전자로 불리는 TSMC 덕에 좀 올랐습니다. 4분기 실적이 시장의 예상을 크게 웃돌면서 사실 국내만 올린 거 아니고요. 뭐 글로벌 증시를 다 TSMC가 올렸습니다. 네. 뭐 TSMC 이제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네. 그래도 한번 요약만 해주세요. 간단히 이제 파운드리, 그러니까 반도체 제조 기업이죠. 세계 파운드리 점유율 60%고요. 애플, 퀼컴, 엔비디아 다 최대 고객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뉴욕과 대만에 상장돼 있고요. 지난주에 TSMC가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 발표하면서 여기에 그치지 않고 올해 1분기 실적도 시장의 예상치를 크게 웃도는 수준으로 발표를 했고요. 또 앞으로 이제 그 반도체 업황, 특히 AI 시장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을 좀 쏟아냈습니다. 네. 사실 작년 연말부터 많은 분들이 AI 주목해야 된다 쭉 말씀을 네. 주셨는데 결국 이제 반도체 시대 이렇게 다시 돌아왔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일단은 이따 2부에서 이제 이선엽 이사님 나오시면 또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시겠지만 예. 지금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사상 최고치예요. 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미국의 16개 반도체 기업 다 모아가지고 지수화한 거거든요. 예. 뭐 엔비디아도 있고 퀼컴, 인텔 다 들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국내 증시 어땠냐? 지난주에 딱히 호재가 없었어요. 근데 외국인들이 반도체주를 무진장 사들였습니다. 그 덕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각각 4% 안팎으로 올랐고요. 뭐 대장주가 오르니까 당연히 지수가 오르는 거는 당연한 일이었고요. 예. 아무래도 이제 세계 반도체 대장주 실적이 잘 나오니까 국내 반도체 대표 기업들도 기대가 좀 선반영이 됐고 또 때마침 이번 주 목요일, 그러니까 25일에 SK하이닉스 그리고 31일에 삼성전자가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타이밍이 좋았죠. 그렇네요. 진짜로 국내도 그렇고 미국이나 해외 증시 전부 요즘 다 올랐는데 네. 왜 올랐나 살펴보니까 다 반도체 관련주가 견인했다 해도 과언이 아니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런데 또 걱정이 되는 게 그렇다면 지금 더 들어가야 되나 하는 생각도 들으면서 이거 너무 쏠린 건 아닌가 이런 걱정도 있는데. 그죠. 뭐 시장에 사실 반작용 작용이 항상 있으니까요. 네. 근데 최근 시장은 약간 반도체주 포모 현상으로 보는 게 좀 맞는 것 같아요. 포모요? 이 네. 포모가 남한서에 대해서 불안하다 뭐 이런 말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말 네. 그대로 반도체주의 어떤 강세 흐름을 내가 놓칠까봐, 나만 놓칠까봐 두려워하는 투자 심리가 있다는 겁니다. TSMC가 4분기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에서 올해 매출액 성장률을 20%로 발표했거든요. 그리고 AI 관련 매출이 큰 폭으로 성장할 걸로 내다봤습니다. 이 발표를 한 날 대만 시장에서는 7% 올랐고요. 미국 시장에서 10% 올랐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주에 이제 너도 나도 올라타자 하는 심리가 좀 강하게 형성된 것 같아요. 그렇군요. 사실 이렇게 반도체 관련 주식이 강세를 보이는 배경의 가장 근원적인 이유는 역시 AI잖아요. 그렇죠. 정확히는 AI 성장에 대한 기대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요. 네. 사실 그동안 AI를 이제 차세대 먹을거리다라고 보는 시각은 많았는데 실체를 설명하기는 사실 너무 어려웠잖아요. 네. 근데 이제 재작년 11월 말에 챗 GPT가 나오면서 뭔가 대중들 사이에서 이런 게 AI구나라는 걸 좀 와닿게 효능감을 체감을 한 것 같고요. 사실 지난주에 저희 마이크로소프트랑 구글 이야기할 때도 그 구글이 AI 시장에서 뒤처지면서 시장에서 좀 외면받았다라는 말씀 드렸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그 TSMC는 AI의 선봉장에 서 있는 기업입니다. 뭐 이번 실적 발표 때도 AI 시장 성장률이 매년 50%에 달할 거다라고 내다보더라고요. 그러니까 확실히 지금은 AI 시대가 맞긴 맞는 것 같아요. 네. 진짜 이 시대의 서막을 열었던 오픈 AI의 샘 올트먼 CEO가 전 세계 반도체 회사에게 생산 네트워크 참여 가능하냐 이런 걸 타진했다는 소식도 들리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동안에 사실 AI 시장의 어떤 반도체는 엔비디아가 거의 독점했거든요. 예. 근데 시장이 커지니까 공급이 부족한 거예요. 요즘에 엔비디아 AI 반도체 칩 주문하면 1년
기다려야 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샘 올트먼이 이걸 타개하려고 다방면의 투자와 협력 제휴하기 시작한 것 같고요. 지금 뭐 TSMC 비롯해서 삼성, SK 등 다수의 글로벌 반도체 파운더리 기업들이 거론이 되고 있어요. 지금 뭐 오늘 이야기 듣다 보니까 이번 주에 이제는 샘 올트먼이 방한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딱 6시간 머문다고 합니다. 어. 뭐 SK 비롯해서 아마 삼성 만나지 않겠냐라고 이야기하던데요. 올트먼 CEO가 지금 한국을 지난해 6월에 찾고 나서 지금 7개월 만에 오는 거거든요. 예. 작년에는 아마 그 윤 대통령 예방을 했었고 올해는 이렇게 삼성과 SK 이렇게 기업들을 좀 만나서 투자를 논의하지 않을까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야, 그래도 미국에서 한국 오는데 6시간만 체류한다. 이 네. 정말 얼마나 요즘 바쁘고 핫한 인물인지 확 셀럽이에요. 확 와닿는데요. 자,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 AI 시장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이런 표현 하시더라고요. 이걸 예전에 스마트폰 시장이 대두됐던 그거와 비교해서 도대체 어떻게 이해하면 됩니까? 이런 걸 많이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AI 시장이 스마트폰 시장보다 빨리 성장할 수밖에 없다라는 게 중론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보급을 보면 하드웨어는 기기를 교체해야 되니까 물리적으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소프트웨어는 하드웨어 교체 없이도 바꿀 수 있으니까 예. 변화를 적용하는 게 좀 쉽고요. 또 예.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코파일럿 내놓은 것처럼 기존 사용자들한테 익숙한 도구에 AI 기능을 심다 보니까 적응하는 데 시간이 별로 걸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AI 시장의 성장이 뭔가 현실화되는 게 얼마 남지 않았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AI가 이렇게 코앞에 다가왔는데 제일 중요한 건 우리나라 기업들 실적에 얼마나 그렇죠.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나 이건데 SK 하이닉스부터 여쭤보죠. 어떻습니까? 일단 지난해 4분기 영업이익 기준으로는 흑자 전환에 성공했을 거다라고 전망되고 있고요. 예. 지금 이게 1년 만이에요. 그리고 사실 얼마 전에 이제 CES 갔을 때도 AI용 메모리 제품 같은 거를 꽤 많이 내놓으면서 호평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올해 메모리 가격 방향성이 어떻게 될까 이건데요. 예. 뭐 일단 시황 자체는 개선되는 사이클인 거는 맞아요. 근데 이제 그 폭이 어떨 거냐 결국엔 속도의 문제다 이렇게 보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입니다. 그렇군요. 삼성전자는 어떻게들 전망합니까? 삼성 같은 경우는 지난해 4분기 영업이익은 사업부별로 온도차가 좀 있어서 다소 줄었을 걸로 보는 시각이 좀 많고요. 그럼에도 지금 이제 주가가 좀 오르는 건 올해 점진적으로 이익이 늘어날 거다라는 전망 때문인데요. 지금 일단 갤럭시 S24의 판매량이 8년 만에 최대 판매량 기록할 걸로 보고 있는 전망이 많고요. 그래서 일단 스마트폰 사업부의 호조가 예상이 되고 있고 삼성전자도 역시나 CES에서 전통 가전과 AI를 접목한 제품들이 공개해서 주목을 좀 받았습니다. 네. 사실 이렇게 AI 시대가 바로 코앞에 왔다고 하면 네. 그 AI를 계속 지원하는 데 필요한 가장 핵심적인 부품인 반도체 만드는 네. 우리나라 기업들 당연히 장밋빛 전망을 해야 되는데 요즘 일각에서는 한국의 반도체 산업 이제 초유의 사태를 맞았다 이런 평가도 있어요. 맞아요. 오늘 때마침 그 한국경영자총협회에서 6대 국가 첨단 전략 산업에 대한 보고서 같은 내용을 좀 냈는데요. 네. 이제 반도체를 비롯해서 디스플레이, 2차 전지, 미래차, 바이오, 로봇 이렇게를 6대 첨단 산업으로 분류하죠. 예. 근데 경총이 우리나라 비롯해서 미국, 일본, 중국 그리고 독일, 대만까지 예. 6개국에서 최근 5년간 산업 수출액을 분석을 했습니다. 예.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반도체율 점유율의 하락이 가장 두드러졌어요. 그래서 나오는 표현인 것 같아요. 그렇군요. 반도체 수출이 이렇게 줄어든다니까 큰 걱정이 되는데요. 네, 쉽게 이제 생각하면 네. 절대평가에서는 그러니까 수출한 양은 늘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반도체를 제외한 5개의 산업군과 반도체의 산업 수출량을 비교하면 반도체가 압도적으로 2배 이상 많아요. 예. 근데 결국엔 상대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못 받았다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같은 경우에 작년만 비교를 해도 우리나라가 5년 전에 13% 정도를 차지했던 반도체 수출 비중이 작년에 9%까지 떨어졌더라고요. 네. 근데 그 같은 기간 동안 대만 같은 경우는 TSMC를 업고 나서 11%에서 15%까지 늘었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같은 기간 동안에 추월을 했느냐? 예. 삼성 같은 경우는 사실 사업 다각화가 되어 있는 기업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파운더리 말고도 많죠. 그리고 예. 좀 안정지향적이기 때문에 다른 산업에도 투자를 좀 많이 하는데
TSMC 같은 경우에는 파운더리 말고는 지금 사업이 크게 확장되어 있지가 않아요. 예. 그렇다 보니까 굉장히 공격적으로 투자를 좀 하는 추세고요. 네. 오늘 때마침 또 42조 원 투자해가지고 예. 대만 안에다가 공장 짓는다고 발표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런 차이를 지금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사실 어떤 학자는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우리나라의 주력 품목인 메모리 반도체 이거는 21세기의 나사못이 될 것이다. 그만큼 부가가치가 점점 떨어질 가능성이 네, 높으니 다른 대안을 빨리 모색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우리도 파운드리 분야에서 빨리 성과를 내야 될 것 같습니다.